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저승사자입니다. 갑자기 맞이하는 장래,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효누리 상조를 소개합니다. 효누리 상조는 월 납입 없는 후불제입니다. 다른 상조 회사보다 100만원 이상 낮은 298만원에 조합원들께는 15%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 전국 어디서나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효누리 상조 1588-5703, 1588-5703.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라디오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총정리를 해보는 순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워낙 지금 사회적, 정치적 파장과 충격이 큰 사안이어가지고 좀 오늘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여러모로 좀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국민TV와도 인연이 깊으신 고상만 시민운동가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 매일같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이 보도 아주 그냥 쏟아지고 있고 이 국민들이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고 선생님하고 전반적으로 정말 무엇이 문제이고 이게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건지 좀 이모저모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먼저 이번 사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먼저 이제 많은 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화됐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정말 20년 전에 이미 민주화 반민주라고 하는 구도가 깨졌다고 봤고, 예. 그리고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사회의 나라에서나 가능한 그러한 구시대적인 어떤 사례라고 봤는데 그걸 대한민국에서 군인들이 그거를 최근에 시행하려고 했다라는 증거가 나온 거고요. 예. 사실 개인적으로 박사님은 처음에 그 논란이 나왔을 때 믿으셨나요, 혹시? 처음에는 조금 설마 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거는 진짜 하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이런 논란이 나왔을 때 사실 제가 지금 이제 국방개혁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의 위촉에 의해서 국방개혁 2.0 지금 거기에 간사위원을 맡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월화 목금을 이제 국방부에 매일 출근해서 이제 여러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여러 이수지 폐지라든지 위수령 폐지라든지 기타 등등의 일들을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살펴보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 내부 이게 국방부와 관련한 여러 정보들을 듣고 취합하고 하는 그런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역할도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얘기가 불거졌을 때 전 처음에 몇 사람의 돌출적이고 돌발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었을까? 설마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이것이 실제 가능한 상황에서 육군 출신, 즉 육군 사관학교 중심의 군인들이 기무사령부를 동원해갖고 구체적으로 계엄개혁을 짰고 그리고 이것에 저항하고 반발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진압을 할 것이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방해 요소가 될 만한 언론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것을 제압하는 방안까지 현실적으로 짰다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랍고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엊그저께인가요? 국회에서 이제 국방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면전에서 대놓고 육군 대령이 그야말로 하극상에 가까운 행위를 해서 지금 오히려 이제 엄청난 역풍을 맞아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이 사실은 군 내부에서는 육사
육사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 국방부 장관을 오래 전서부터 사실은 흔들기를 해왔다라는 것이 내부의 중론이에요. 아, 그리고 그래요? 실제로 이제 아주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던 또 외부에서는 잘 모르지만 해군 출신의 그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의 낙점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된 거에는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정말 중요한 미션, 업무 수행 그 요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별들의 숫자를 줄이는 문제였습니다. 아, 어느 역대 정부에서도 모두가 하고 싶었지만 모두 다 실패했던.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국방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장 핵심의 논쟁은 뭐였냐면 별들의 숫자를 줄이는 문제예요. 우리나라 별들이 미군,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장 따라 배우고 싶은 세계의 군대라고 한다면 미군이잖아요. 근데 미군에 비해서도 별들의 숫자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징병할 자원도 없는 현재 상태에서도 현역 판정 비율이 95%를 이미 넘어서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10년 전 기준으로 보면 징병해서는 안 될 청년들까지 무리하게 병력을 징병해서 결국 그들 중에 상당수가 자살하는 등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비극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이걸 왜 시정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저와 같은 군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비판이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별들의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휘할 병력이 없는데 군인을 별을 왜 유지해요?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별들을 줄여야 병력 자원도 줄일 수 있고 따라서 억울하게 청년들이 목숨을 끊어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싶지만 신체적, 정신적 여러 조건상 그보다는 다른 일을 함으로써 나라에 충성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청년들을 무리하게 너도 군인 뭐 이런 식으로 아무나 군인을 만들어서 끝내 못 견디면 목숨을 끊게 되면 그걸 또 국가는 자해 사망으로 처리해서 책임지지 않는 잘못된 구조가 계속돼 있었는데 그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바꾸자.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이제 별의 숫자를 줄이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별들의 숫자를 줄이는 게 송영무 장관한테 주어진 애초의 임무였는데. 그렇죠. 근데 그다음에 어땠다는 거죠?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대통령이 그 해군 출신의 그 육사가 아닌 해군 출신의 송영무 장관에게 맡겼더니 이걸 육사 중심의 군인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반발은 사실은 오래됐고요. 그런 반발이 지난번 계엄령 문건에서 나온 것처럼 육사 출신의 그 육군 군인들이 기무사를 동원해서 육군 사령관을,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그런 문건을 만들어서 대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그것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고 공개되니까 다시 한번 이런 저항을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참총장으로 하자는 그 문건의 내용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란 말씀인 거죠.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순신 그 합참의장이 원래는 정상적인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의미의 계엄령 문건 작성이었고 계획이었다, 검토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군 내부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육사 출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육사 출신의 그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해서 이걸 추진하려고 했던 거였고 그런 상황 하에서 해군 그 참모총장 출신이었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제 해군 참모총장을 하면서 이 방금 지적하고 말씀드렸던 군대 내에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업무를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사람이 지금의 송영무 국방장관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송영무 장관에게 이 미션을 맡겼던 거고요. 예, 예. 근데 제가 예. 제가 이제 궁금한 게요. 국회 그 국방위 이제 전체 회의에서 아까 말씀하신 송영무 장관하고 기무사가 이제 대령하고 뭐 하극상에 설전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생각하기에는 송영무 장관이 뭐 워낙 이 문제에 이제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위수령 뭐 별 문제 아니다. 잘못된 거 아니다. 이 얘기한 거를 폭로를 기무사 대령이 하니까 그쪽을 좀 응원을 했거든요. 뭔가 이렇게 폭로를 한 거 아니냐, 송 장관이 잘못하고. 근데 꼭 뭐 어느 한쪽이 옳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기무사령부 소속의 그 지금 민병삼 육군 대령,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 이야기를 국회에 나가서 했느냐에 대한 것부터 먼저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궁금해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14명이었고요. 국방부 장관이 주도하는 그 자리에 민병삼 육군 대령도 기무부대장 자격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맡고 있었던 일은 뭐냐면 국방부를 담당하는 기무부대장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100기무부대장인데 사실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처음부터 이 기무사에 대한 개혁 의지가 이 문건이 나오기 전서부터 굉장히 높았어요. 제가 작년 9월서부터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지난 2월까지 일을 하면서 기무사에 대한 그 개혁안 3월 16일 날 이 개헌 문건이 처음 그 기무사에서 적발이 돼서 식별이 돼서 그리고 국방부에 보고가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작년서부터 국방부 내에서는 기무사 개혁과 관련한 송영무 장관의 관심에 의해서 일련의 그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무사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경계감을 드러내게 됐겠네요. 매우 경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를 위해서 이번에 그 국회에서 이제 면전 하극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행위를 한 그 100기무부대는 원래는 그 부대장이 준장급이었어요. 별 하나. 장성급이었는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오자마자 바로 대령급으로 부대장을 격하시켰어요. 그리고 국방부에 있던 사무실을 빼서 외청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무부대가 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문제가 많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진작부터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14명이 하는 간부회의에 그 민병삼 육군 대령이 참석해서 자기가 직접 메모하고 다른 사람이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맞냐고 확인한 적도 없고 자기가 직접 자기 혼자서 작성한 후 자기 부대의 운영과장한테 그 메모 수기로 손으로 쓴 메모를 넘겨서 그걸 PC로 쳐서 자기 부대장 그 기무사령관한테 보고한 것, 즉 기무부대 이해관계인들끼리 쓰고 메모하고 넘겨받은 그 기록에 그렇게 써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있냐 없냐라는 논쟁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자신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그 논란이 벌어졌던 그저께 상황이 끝난 후 어저께 다시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도 다시 그 민병삼 그 대령을 만나갖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하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요. 그 송영무 장관이 했던 얘기, 위수령은 잘못된 것 아니다. 이거를 실제로 발언했다는 내용의 기무사 보고서를 여야 국방위원들이 확인했다.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무사 보고서니까 또 일방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말씀을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기무부대장이었던 민병삼 육군 대령이 혼자 수기로 손으로 그 메모를 해서 그렇게 거기다 써갖고 주니까 PC에다 그렇게 써서 기무사령관한테 보고한 문서가 어저께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확인을 받은 적이 없고 민병삼 대령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쓴 건지 아닌지는
여전히 우리 제3자는 알 수가 없지만 예. 송영무 장관은 여전히 자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이건 녹음이 된 것도 아닌 거예요. 예. 녹음이 된 기록도 아니고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예. 서로 양측 간의 대립과 갈등이 있는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겁니다. 만약에 민병삼 육군 대령이 순수한 의도에서 그러니까 장관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걸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순수한 의도였다. 예. 다른 목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부 보고를 통해 장관에게 장관님 이게 이제 이런 거죠. KBS에서 먼저 이게 보도가 나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그 KBS에서 먼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니까 장관은 그때도 자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자기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을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예. 그 민병삼 대령이라는 사람이 나는 사인할 수 없다라고 하고 거절을 해갖고 거기서 중단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자기가 말이 맞다라고 하면 예. 자기가 작성한 문서를 가져가서 장관한테 얼마든지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장관님 그때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사인도 하고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저녁 그날 국방회의위원회 회의가 있는 거의 끝나가는 시간인 저녁 6시경에야 예. 나타나서 자유당 소속의 국회의원의 질문을 받아 그렇게 답변을 하고 면전에서 사실상 하극상에 가까운 행위를 했는데 이것은 기무사가 의도적으로 이 국방장관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거죠. 자기네들이 기무사령부가 장관에게 만약에 잘못되거나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다르다면 예. 정보를 제공해갖고 바로잡거나 기억이 착오가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예. 해야 되는데 보고한 적도 없고 알린 적도 없다가 갑자기 면전에서 그걸 마치 국회의원이 정치행위 하듯이 예. 예? 하루 전에 그게 사실은 저녁 지원서를 내고 폭로할 만한 일인지 누구 말 맞다나 요즘 네티즌들의 반응이 뭡니까? 송영무 장관이 실제로 그 말을 했든 안 했든 그거와는 상관없이 본질의 문제는 박근혜 권력하에서 기무사령부가 쿠데타를 모의했고 그 모의를 누가 지시했느냐가 핵심 관건인데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이라는 사람이 인식이 판단이 잘못됐는지 의도적으로 했는지는 별개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도록 하잖아요. 한민구가 시킨 건지 그 윗선이 더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송영무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기무부대장의 저런 황당한 하극상이 정말 재밌고 웃긴 일이네라는 얘기로 가게 만들잖아요. 말씀 들으니까 진짜 그러네요. 아니 저도 그 하극상 설전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게 참 좀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읽지 못했던 이랬구나 하는 거가 딱 이제 오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그런 이제 국방부하고 송영무 장관하고 기무사의 이런 갈등도 이제 드러났고 기무사가 이제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지키기 이런 그 배경도 읽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누구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밝혀야 될 일이고 문제라면 송영무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필요하다면 자기는 수사든 감사든 다 받겠다고 하니까 그건 거기 문제로 남겨두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핵심은 지금 특별 수사단 거기에서 현재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문건 작성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기무사 장성 소강원이라고 하는 기무사 참모장의 증언이 있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석구 기무사령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 적폐청산위원도 하고 지금 현재 국방개혁 자문위 간사위원도 하고 있으면서 기무사 개혁과 관련해서 저도 나름대로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해결 방안이다 해서 저희도 의견을 여러 차례 개진을 하고 공적으로 권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정말 그 개혁에 대한 의지가 나름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논란이 됐었던
5.18 관련해서 헬기가 난사했던 그 사실이 최초로 세상에 드러났잖아요. 예, 예. 그 시위대를 향해서 전일 빌딩에다가 뭐 총기를 공중에서 난사하고 한 거. 이 기록을 처음 누가 찾아다 준 거냐면, 바로 이석구 그 기무사령관이 스스로 자기네들 기록을 찾아서, 예. 세상에 공개한 겁니다. 예. 국방부에 갖다 준 거예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3월 초에 기무부대원이 이 계엄 문건을 찾아갖고, 그래서 이제 3월 16일 날 장관에게 갖다 준 사람도 이석구 기무사령관이라서,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거를 참 스스로 뺏기지 않고 찾아서 갖다 준 게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숨길 이유가 없다. 그건 예. 박근혜 권력하에서 있었던 일이지, 예, 예.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나는 임명받은 문재인 정부 시대 사령관이다. 그러니 예. 이번 기회에 기무사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걸로 공격받는 게 자기는 나쁘지 않다. 예.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해서 저는 정말 예. 나름대로 이분이 정말 기무부대에 대한 개혁과 이런 것이 우리하고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약간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예. 바로 그 기무사령부의 원래 그 근무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쿠데타에 대한 그 방지 및 예, 그것에 예. 대한 그 조사, 처벌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딱 드러나고 식별이 됐으면 사실은 이걸 논쟁을 이렇게 끄는 게 아니라 바로 체포했어야 된다. 예,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기무사가 단순히 보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라서 그 해당 관련자들, 현역 군인으로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체포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나머지 그 전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등을 해갖고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왜 자기네들이 기무사의 원래 근무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은 하지 않고 이제 엉뚱한 논쟁으로 이걸 끌어가는지 맞아요. 끌고 가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예, 맞아요. 그게 자기네들 근무인데. 예, 말씀하신 대로 적발했으면은 바로 체포해서 군사법정에 서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날 밤에 그게 식별된 순간 바로 다 체포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그래서 이게 지금 자기네들끼리 입을 모으고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원래 그게 목적인데, 이게 계엄을 모의했고, 그러니까 계엄을 빙자해서 사실상 쿠데타를 모의한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민주국가의 상권 분립을 부정한 거잖아요. 예, 뭐 야당 국회의원들은 뭐 다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뭐 국회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기도까지 한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전부 다 일단 먼저 체포하고, 그리고 나서 쿠데타 모의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보고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하니까는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탁 튀어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한 거죠. 하여간 절차도 잘못됐고 과정도 잘못됐고 지금의 해결 방안도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좀 조사하고 왜 이걸 이렇게 했는지, 자기네들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한 건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근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환기해야 된다. 즉 이것은 박근혜 권력하에서 박근혜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저는 그거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의심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탄핵이 결정된 직후 3일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지 않고 있었냐. 그건 상당히 이례적이었던 거거든요. 어디든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시도가 가능했을까요? 그 시간 벌면서. 기다렸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정말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한민구하고 그 김관진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현재 당시에도 그랬는데 청와대에는 청와대의 정치인과 행정관과 업무 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무사령부나 군 출신 요직들이 사실상 거기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한민구가 알았다면 한민구가 혼자서 그거를 했을 리가 있겠나. 그렇죠. 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뒷수습을 어떻게 하려고요. 할 수 있어요. 근데 80년 5월 17일 쿠데타가 시간이 지난 후 어떻게 됐는지를 봤는데 그냥 하고 내일은 없어요?
예.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 예. 뒷마무리, 뒷수습을 누군가하고 상의하지 않았다면 예. 상당 무기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꾸 본질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 기무사령부가 하던 일들이 뭐예요? 본질을 훼손하고 예. 공작을 한 거거든요. 예. 이거는 굉장히 치밀한 공작이 뒷받침되지 예. 않고는 저녁 6시에 자유당 소속의 의원의 질의를 받아 이걸 폭로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런데 설령 예. 그런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판단 미스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그게 사실이다 해도. 예.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송영무 예. 장관이 제대로 대처했냐 못했냐 하는 거는 부차적인 문제다. 지금 그렇죠. 본질은 그런 친위 쿠데타 예. 비상계엄을 모의했던 세력을 밝혀서 발본색원하는 거다. 그 그렇죠. 말씀인 거죠. 더 이상 그 여러 공작적 의혹이 제기되는 본질 훼손하기에 우리가 예. 속아서는 안 되고요. 예.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관련자들에 대한 현역 군인들은 필요하면 즉각 체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진실, 왜곡, 증거가 훼손되는 것이 방지되어야지. 예. 만약 이것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만한 일이냐 이게. 예. 국기가 그야말로 나라를 통째로 누군가가 흔들어서 완전히 그냥 그 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통성,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파탄시키려고 했던 일이에요. 예. 이게 이제 그렇죠. 정치적 논란과 논쟁으로 또는 뭐 송영무가 또 어쩌고 누가 뭐 이런 사안이 아닌데 자꾸 이것으로 예. 더군다나 전역 지원서까지 내고 자기가 이런 행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이게 왜 그랬을까? 예. 안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했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거절당했거나 뭐 배척당했거나 오히려 예. 뭐 피해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죠.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거기 와서 정치적 쟁점화를 노렸다. 예. 하긴 그러네요. 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번에 뭐고. 그러면은 예.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은 이 비상계엄을 모의했던 세력, 이게 세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뭐 규모가 있는 거로 추정을 하세요? 저는 이게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다. 그 빙산 밑에 누가 얼만큼 잠겨 있는지를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되고 예. 그걸 밝혀내지 못한다면 예. 그렇게 남은 사람들이 제2, 제3의 또 다른 쿠데타를 모의할 수 있는 힘이 될 거다. 예. 예, 지금 저희 기무사령부에서도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한 10여 명 남짓이 핵심적으로 관여한 사건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몰랐다고 하는데 예. 그건지 아닌지조차도 사실은 정확치 않고요. 예. 어디서부터 이게 그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죠. 예. 지금까지 역대 보면 또 하나의 정보를 예비적으로 조각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예. 언론은 누가 책임지고 학원은 그렇죠. 누가 책임지고 국회는 예. 누가 책임지고 저 행자부는 누가 책임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 관여돼 있는데 그거를 다 적발하기 위해서는요. 예. 지금처럼 조사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사가 뭐냐? 예. 조사는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할게요예요. 그렇죠. 나오면 고맙고 안 나오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예. 수사 강제적으로 예. 즉각적인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체포해서 예. 그리고 격리 상태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한 조사를 해야 그래야 더 이상의 논란이 없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예. 되느냐. 예.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하나를 빼앗는 방식, 하나를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진실을 밝히거나 역사적 교훈을 남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죠?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즉각적이고 단호하고 가혹하고 분명한 조치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 일이 현실화됐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렇죠. 어떤 조치를 하냐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며칠 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게 실제가 돼갖고 광화문에 탱크가 나오고 장갑차가 나오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었다면 저는 자랑스럽게 첫 번째 희생자가 되기 위해 예. 광장으로 달려갔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저는 당연히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무슨 소리냐, 내가 첫 번째 희생자가 될 거다, 그럴 계획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 저는 그날 적어도 수만 명이 저와 같은 심정으로 나갔을 건데 예.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만약 정말로 목숨을 잃었다면 수백 수천만 명이 나와서 예. 저항하고 싸웠을 거다. 예. 그렇게 되면서 정말 적지 않은 희생이 나왔을 텐데 그렇죠. 이런 희생을 우리 유 박사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런데 이런 엄청난 희생과 죽음이 벌어질 줄 모르는 일을 벌인 그들에게 예. 지금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다 보니 이런 황당무계한 예. 사극상과 공작적 행위가 나온 게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마디로 불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다스려야 된다. 그렇죠. 예. 뭐 그런 말씀이고. 아주 국민들이 정말 믿고 납득 가능할 수 있는 수준과 범주에서 예. 예, 군인들이 한 행위입니다. 민간인이 한 것보다 더 가혹하죠. 예. 아니 세상에 이석기라고 하는 사람은 앉아갖고 몇 마디 사람들 아는 사람들끼리 이런 그래요. 경우에 가정에서 어떤 얘기했다고 했더니 예. 국회의원 회관까지 이례적으로 가갖고서는 예. 성격적으로 다 잡아가고 했는데 예. 어떻게 군인이 이런 일들을 자기네들이 총과 탱크와 장갑차를 갖고 있는 자들이 예. 실제로 가능한 계획을 짰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예.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거가 좀 더디고 지금 답답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누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수사 지시를 했잖아요. 예, 예. 이거 어디서 지금 병목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거죠? 누가 결심을 하고 누가 이거를 정말 발본색원의 의지를 보여야 됩니까? 누가 이런 정도 사안에 누가 하나가 잘못했고 둘이 잘못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예. 그 중에서 정말 하나는 뭐냐면요.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예. 본질을 자꾸 훼손하는 엉뚱한 이슈로 예, 계속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본질을 훼손하게 그래서 이게 무슨 미스테리 그 게임 하듯이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정치적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수사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예. 이미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예.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른바 국론의 분열이 있을 수 없다. 예. 선정 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단호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줘야 예. 이걸 집행하는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소신껏 열심히 할 수가 있는데 예. 이게 굉장히 가지고 있는 내부적 폭발력이라든지 이런 게 예. 있으니까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사실은 또 그 얘기도 맞는 거죠. 송영무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그때 당시에 공개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악용할 거라고 하는 그 지방선거 앞두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거죠. 예, 오늘 고 선생님 예. 말씀 뭐 들어보니까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 가지고는 좀 접하지 못했던 많은 얘기들 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거 많이 또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네요. 예,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 모의했던 세력 바로 체포해서 지금 그렇죠. 조사해야 한다, 수사해야 한다. 그 예. 제일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예. 예, 오늘 여러 가지로 뭐 좋은 말씀 아주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른 코너보다 좀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말씀 많이 들었는데 아유, 그 언론에서 통해 가지고 알지 못했던 아주 좋은 내용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번 그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해 가지고 시민운동가 고상만 선생으로부터 말씀 들었습니다.